안녕하세요. 강장입니다. 특강 제목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사실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구글 글라스죠. 가장 최근에 이제 곧 제품으로 나오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은 웨어러블 세계가 도래될 거고, 그때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익명성의 문제가,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이 어떻게 위협받을지에 대한 염려가 또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내용과 또 스마트 글라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웨어러블 컴퓨터 안에서 구글 글라스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덜어는 제가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기 때문에 회로라든지 이러한 몇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글라스 중에 그 스마트 글라스 밑에 구글 글라스 및 여러 글라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개념과 이런 큰 개념에서의 스마트 글라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서비스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관련된 특허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강의의 주제이지요. 구글 글라스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염려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크게 대분류와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부분들은 웨어러블 컴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먼 인핸스먼트,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요. 또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 자신의 목소리가 멀리 나가지 못하거나 제 몸이 추위로부터 강하게 견뎌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졌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는 바이테크놀로지, 주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는데요. 인간의 기능,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바디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우리의 브레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라이징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총동원되어지고 망라되어져서 하나로 결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료용으로만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뼈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어릴 때 내 뼈의 모습, 성장했을 때의 뼈의 모습, 또는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내 뼈의 모습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딘가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식되어질 수 있는 제 안경을 썼을 때 확인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 밖에 여러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러한 연계된 컨텐츠로부터 살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 분류를 보자면 유비쿼터스 시대의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큰 분류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 분류로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 요구들이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웨어러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입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노트북 같은 디바이스들은 모두가 입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소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옷 같은 것에 센서와 칩을 달아서 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력받을 수 있다면 입는 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웨어러블 컴퓨터는 옷이나 시계나 안경처럼 몸에 착용 가능한 아주 작고 가벼운 스마트 기계여야 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화면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특강이 마친 뒤에 제가 공개한 PPT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되도록이면 영어로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소개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소니와 삼성이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또 갤럭시 기어라는 것을 제품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조만간 웨어러블 컴퓨터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 글라스 중에서 구글이 선보일 구글 글래스가 있습니다. 또 오클리에서 나온 오클리 고글도 있습니다. 오클리는 스포츠 관련되어지는 고글로서 선보였고요. 여러분들 이미 나이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이키 신발과 앱을 연동해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열량을 소모했는지를 파악했었죠. 그런 나이키의 나이키 제품과 퓨어 밴드, 또 아디다스는 마이 코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 핏빛 팔찌가 있고요. 메모토는 펜던트가 있습니다. 인스타빗은 스마트 수경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쌀믹은 랩이 개발한 중인 제스처 인식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 적게는 몇만 원서부터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약 1,500불 정도, 15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세상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문제는 또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따가 이 특강이 마친 다음에 How We Feel이라고 하는 이 구글 티저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분류입니다. 큰 분류로 얘기했던 인간의 신체를 강화시키고 확장한다는 것에서 중간 분류였던 어떤 웨어러블 컴퓨터, 또 마지막 작은 분류로서 스마트 글라스인데요. 여러분들 구글 글라스 하니까 금방 알겠죠. 구글 글라스는 제가 끼고 있는 안경 같은 것에 카메라를 부착하고요.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경은 제가 늘 차고 있죠. 우리가 늘 차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면,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이 화면 영상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인식한 영상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최근에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살짝 그 사람을 알고자 들어가 보기도 하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지내고 있는지, 이 친구가 면접관에게 취업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모습 말고 진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을 연동시켜서 보이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분석한 다음에 내가 본 사람과 연관되어진 트위터, 페이스북,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글 글라스 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죠.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학점을 주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서 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때 정보는 똑같지가 않아요. 비대칭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식별하고 페이스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프라이버시의 염려인데요. 제가 오늘 특강에서 뒷단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지금 나눈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로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웨어러블의 역사인데요. 제가 웨어러블 컴퓨터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논문을 내듯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않아요. 특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1998년 3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올해의 유망 정보기술로서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옷처럼 입는 컴퓨터를 말한다. 보통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와 벨트 형태의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 인식 기능은 기본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의 시제품이 선보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웨어러블 컴퓨터 그 중에서도 구글 글라스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용이 될 미래 환경에 대한 이야기, 범용성, 시장성,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지 못했던 것뿐이지 이미 이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술과 또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주도적인 산업, 또 신시장,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1998년도에 모두들 아마 생존하였을 것이에요. 좀 어렵거나 좀 나이가 더 많거나의 문제이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갑자기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그러한 결과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인데요. 사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가 우리 요즘에는 조금 식상하고 요즘에 스마트 소사이어티라든지 스마트자가 참 많이 붙는데요. 그건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2002년,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 총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요. 제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 국내 서적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들이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때 유비쿼터스라는 뜻이 언제 어디서나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임재하고 있는 어떤 신처럼 내가 필요할 때 컴퓨터 자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이 컴퓨터 자원을 써서 나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비쿼터스입니다. 이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가 되는 교신 능력이 있고요.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되어지는데 어디에 내장되냐면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핸드홀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게 된 거죠. 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탭의 개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기술이 더 고밀적에 초소형이 되어지니까 입는 컴퓨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는 컴퓨터 같은 것, 바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옷으로 입고 다녔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들처럼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특강을 하는 이유는 이 분야가 이런
개념과 생각들이 오래 연구되어진 분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막 뜨겁게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뛰어들고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글래스의 활용 분야입니다. 구글 글래스의 활용 분야에 대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구글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TV 인핸스먼트가 있습니다. TV라는 것은 작은 화면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건데요. 구글 글래스를 쓰면 TV에서 보는 화면을 크게 한다거나 또는 해상도를 좀 높인다거나 3D로 전환시켜 준다거나 TV 화면에서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정보를 디스플레이 시켜줄 수 있는 것들 등이 구글 글래스로 가능하겠죠. 특히 스마트 TV와 연동되어져서요. 두 번째는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지금 이제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웨어러블 컴퓨터 중에 속옷, 우리 속내의가 웨어러블 컴퓨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피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황혼, 황습, 건강, 바이오 리듬 또 이러한 정보들을 제너럴 닥터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고급 의료 정보를 송수신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구글 글래스도 그러한 것들의 기능에 활용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이 페이스에 대한 리코그네이션인데요. 얼굴 인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표정을 인식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났다, 나에게 친절하다, 화가 나 있지 않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사물 인식은 덜할 나위 없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글라스를 차고 요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양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십시오라고 실시간으로 양파를 인식하고 요리에 대한 설명을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다 가지고 있는 필수품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윈도우를 막 내려요. 내린 다음에 길 가는 사람에게 죄송한데요, 어디 가려는데 어떻게 가지요라고 묻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창문을 열고 그런 걸 질문하면 조금 이상하죠. 저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교통량을 파악하는 시대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었는데 구글 글라스를 쓰면은 내가 어디를 갈지, 어떤 곳이 맛집인지, 어디가 좋은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활용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잠시 뒤에 제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 특강 내용에서 활용 서비스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구글 글래스의 사양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사양에 대한 스펙은 OMAP의 4430 SoC를 쓰고요. 듀얼 코어입니다. 스토리지가 약 16기가, 실제 쓸 수 있는 건 12GB입니다. 또 메모리는 1기가고요. 또 디스플레이는 640에 360인데 해상도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구글 글래스는 눈에 가까이에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눈에 가까이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저 정도면 굉장히 해상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SOC,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SOC는 시스템 오너 칩입니다. 그래서 모든 칩 설계에 있어서 모든 고밀도 칩을 PCB에 올려놓고 회로를 짜고 이 PCB 위에, 기판 위에다가 칩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놓을 때 우리가 보통 증폭장치, 카메라 센서, 영상 출력, 반도체 칩들을 다 달아가지고 회로를 구성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칩들은 필요한 기능을 할 때마다 전력을 소비하게 되죠. 그런데 SOC가 되어지면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칩들이 연결되어진 회로, 배선,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배선과 설계를 그냥 하나의 칩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늘 많은 칩들이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최근에는 우리가 칩을 설계할 때 SoC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구글 글라스는 이런 SoC 칩의 발전에 의해서 회로도와 배선 또 칩 성능 등이 초용화되어져서 그 소형화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의 CPU를 받고 그거를 장착해서 구글 글라스라는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많이 쓰이고요. 그런 구글 글라스는 한 몇 그램 정도 할까요? 50g 내외입니다. 앞으로는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받침으로 쓰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글 글라스의 각 센서인데요. 구글 글라스는 자이로스코프가 있고 가속계가 있겠죠. 환경광 센서가 있고 당연히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 통신, 마이크, 음성 인식. 경쟁사들은 더 많은 센서를 집어넣겠죠. 고도계, 나침판 센서, 적외선 센서, 동작 인식 센서, 망막 센서, GPS 등이겠죠. 어떤 센서가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5가지의 센서를 갖고 있죠.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인간이 육감을 갖고 있다면 정말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는 그 기능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새로운 센서들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구글 글라스가 갖고 있는 센서를 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센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프라이버시가 염려되어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과 웨어러블 컴퓨터 또 인간의 기능을 확장시킨다는 개념 그리고 좀 더 섬세한 구축된 제품으로 구글 글라스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비스 되어지는지에 대한 서비스 사례를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 동영상에서 프라이버시 컨선,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또 위협 이러한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